25번 영심이 패션의 외상 매출금 중 440만 원을 현금으로 모아셨대요. 회수했대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44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440 자산 감소 영심이. 그리고 특히 언제 거래처 쓰는지 요거 잘 봐두세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외상으로 뭐 한 거죠? 판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팔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거니까. 그래서 채권하고 채무에다가는 꼭 거래처 써주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6번하고 27번은 26번은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제. 그래서 시제의 뜻이 뭐냐면 잔액이에요. 그래서 현금 시제 맞춘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금 잔액 맞추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 장부 잔액보다 잔고가 부족하대요. 장부가 중요할까요? 실제가 중요할까요? 장부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장부는 장난칠 수 있거든요. 장부에 1,000만 원 있대. 근데 우리 근거 갔더니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100만 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나오면 실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족하대요. 부족의 뜻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30만 원, 자산의 감소. 근데 거기 지문의 내용 보시면 왜 부족한지는 모른대요. 맞죠? 그래서 모를 때 쓰는 거 뭐라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양쪽에 다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과하다의 뜻은 많다고 부족하다의 뜻은 적다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러세요?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났냐 손해 났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관련된 거요? 현금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27번의 정답은 차변의 잡손실. 왜 잡손실인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일단 적으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냐면은요. 여기 잠깐 보세요. 위에 거 보시면 현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금이 줄어들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맞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10,000원짜리 있었는데 10,000원짜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건 손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줄어드는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잡 손실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현금이 많아졌어. 그러면 그때는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잡 이익으로. 그래서 언제 이익인지 언제 손실인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까지.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28번은 급여. 그래서 우리가 월급 주는 걸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직 월급은 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650에다가 550 더해서 120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관리직 월급은 뭐라 그러냐면 급여라 그래요. 그래서 급여는 600.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도 비용 증가. 그 다음에 공제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또 공부하실 때 공제라고 나오면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급 줄 때 우리 세금 띄고 받잖아요. 네, 그 세금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만 원 띄셨어요. 부채의 증가. 왜냐하면 직원 돈이기 때문에 자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찰로 1772
1만 원.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실 분들은 월급 책정할 때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적게 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이것저것 있어요. 뭐 밥값도 주는 회사들도 있고, 밥 사주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채용했으니까 회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직원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누가 부담하죠? 회사에서 부담을 하죠. 그래서 사람 한 명 채용했을 때 이게 솔직히 우리가 받는 건 월급만 받지만 회사 입장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나갈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잖아요. 많이 받는 거.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느 회사 가면 많이 주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냥 그건 사장님 매미예요. 그래서 무조건 규모가 작다 그래서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크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도 중소기업만큼 주는 데들도 있어요. 중소기업보다 조금 낮게. 그래서 무조건 많이 준다, 무조건 조금 준다 그런 거에 정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회사가 크면 클수록 많이 받을 확률은 높아요. 그 다음에 29번부터 34번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인데 아직 메인 매출 전표 우리 연습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9번부터 32번까지는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빙이에요. 증빙에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근데 요거 말고도 뭐 다른 거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 포맷은 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 보시면은요, 저희가 일단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나오면 과세 아니면 불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불공을 좀 기억하고 오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 왜 했냐면 세금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 무관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몇 cc는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그 다음에 토지, 세금계산서.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이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나오면 불공을 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불공이 없으면 무조건 과세예요. 원래 2개일 때에는 적은 걸 외워놓고 그거 아니면 이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과세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 불공에 나오는 건 요것만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외울 때 적은 걸 외우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나오면 카과 아니면 카면. 그래서 신용카드 과세, 신용카드 면세.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나오면 현과 아니면 현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큰 틀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하실 때 증빙 종류라던가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문제 푸실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처 나왔잖아요. 우리 거래처한테 주는 거 뭐라 그랬죠? 접대비라 그랬죠. 그러면 접대비에 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얘는 불공이에요. 라고 연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갔냐? 엘칸토. 그 다음에 전자는 부. 그러니까 요 전자는 지문에 전자라고 써 있으면 여고요. 전자라고 안 써 있으면 부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매출처는 800번대 접대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요거는 꼭 숙지하세요.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이것도 계속 설명드릴 건데요. 뭐냐면 불공 나오면 합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370에 37만 원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370에 37만 원 합치면 얼마죠? 407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공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불공은 합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공은 합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주셨대요. 407만 원 자산감사. 그래서 불공 종류 확실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불공 나오면은 뭐를 좀 조심하세요. 네, 금액 계산하실 때 합친다고요, 나눈다고요? 합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작의뢰. 그래서 제작의뢰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작의뢰 나오면 외주가공비. 그래서 우리가 제작 의뢰라는 게 이 뜻이잖아요. 만들어 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외부 업체한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걸 외주 가공비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회사 내에서 다 못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끝까지 다 보시면 마지막 그 장면에 그거 나와요. 외주 제작.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의 뜻이 뭐예요? 자기네가 안 만들고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왜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거기 지문에다 밑줄 치세요. 30번에 세금계산서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신경 쓰세요. 그럼 거기 지문에 그 불공에 외주 제작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면 과세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불공을 확실히 숙지하셔서 여기에 없으면 과세, 있으면 뭐요? 불공. 그렇게 두 가지만 구별하셔도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누구한테 사셨냐면은 예빈 상사. 그 다음에 전자는 부. 그리고 여부는 세금계산서 앞에 전자라고 되어 있으면 여고요. 전자라고 안 되어 있으면 부예요. 그 다음에 500번 때 우리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라고 표현합니다.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우리 살 때 부가세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6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했대요. 요거는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우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660 자산의 감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저기 죄송한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그래서 뭐를 바꿀 거냐면은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있는데 거기 세금계산서에다가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어떻게 변경하시냐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변경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세금계산서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거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시험 문제하고 옛날 시험 문제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좀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중에 하나만 나오면 영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억지로 좀 답을 좀 만들기 위해서 거기 좀 변경을 한 겁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31번은 거기 부가가치세에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0. 그래서 그게 0인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슨 율로 만들 거라고요? 영세율.
그래서 매출했으니까 8대 영세는 매출의 영세예요. 그래서 매출의 영세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신무역,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차변 말고, 그리고 요거 꼭 지켜주세요. 분계하실 때 뭐 지켜주시냐면, 매출일 때는 되도록이시면 대변 먼저 하세요. 그리고 매입일 때는 차변 먼저. 그거 되도록이시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대변의 제품 매출 2천.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주고 팔았죠? 현금 2천. 자산 증가.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라 그래서 뭔가가 막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유형 구별하고 그 다음에 분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컴퓨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우리 세금 계산서 나오면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불공. 불공에 보시면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과세예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 나오면 그 불공에 있냐 없냐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없으면 과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세기, 전자, 부.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쓰는 거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품 30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살 때 내는 부가세, 매입 부가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3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냐면은 100만 원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 100만 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변에 외상했죠? 미지 급금 230 부채에 모여 증가. 그 다음에 30초 후에 다음 거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2개 할 시간 드릴게요. 2가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2문제를 푸실 건데 우리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자산이고요. 매출할 때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합니다. 요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33번하고 34번 한번 분개 적어 보세요. 참고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3번하고 34번 유형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시면 33번 팔았죠? 매출의 과세, 동명, 패션. 그 다음에 부. 그리고 팔았을 때는 어느 변 먼저 하시라고요? 대변 먼저. 그래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300. 그 다음에 세금 130. 왜냐면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수익 증가,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동점 발행 약속금. 동점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당점이라고도 하고 당사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회사예요. 그 다음에 동점 또는 동사라고 하는데 거래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회사를 동점, 동사. 그래서 간혹가다 사장님들이 앞에서 연설하시잖아요. 1월 1일이나 12월 30일이나 연말에 연초나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3년도에 당사의 목표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당점 당사 그러면 우리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동점 동사 그러면 남의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발행한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러면 돈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받을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음을 주면 그때는 무슨 어음이 된다고요? 지급어음.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잘 알고 계세요. 100만 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어디 갔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으로 파신 거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1330 자산 증가. 그리고 쓰다 보면 이게 칸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러시, 역슬러시 있는 게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느 변이세요? 차변.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원재료는 샀으니까 매입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제품 파는 거랑 재료 사는 게 제일 잘 나와요. 판명, 섬유, 부. 그리고 매입일 때는 되도록이면 어느 변 먼저 하시라고요? 차변 먼저.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거기 보시면 900만원 주고 사셨대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매입할 때 세금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전액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외상으로 한 거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외상 매입금 990 부채의 증가. 그리고 분계는 시간이 좀 필요한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모든 개정 과목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그래서 문제 풀면서 보시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번부터 40번까지 또 풀어보세요. 모르겠는 건 비워두시고요. 내가 기억나는 것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5번 때문에 우리 이거 외웠었잖아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어음하고 끝에 할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매각거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푸실 때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는 불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지문에다가 상세 내용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토시 몇 개 가지고 이게 내가 그때 외웠었던 뭐하고 연관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찾아낼 줄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은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나 뭐 말장난이나 이런 게 좀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70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받으러음 5천만원 자산 감소 전응.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들어오셨대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당좌 예금.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4,930만원 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결론은 할인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할인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손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었던 거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런 건 좀 잘 봐주세요. 왜냐면 우리 목표는 지금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장 가서 그다음에 회사 가서 안 틀리는 거 그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헷갈리는 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3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손. 요것도 어떻게 보면 패턴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기의 대손 나오면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패턴 문제니까 그 패턴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었었던 73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73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73만원, 자산 감소, 외상 매출금. 무슨 뜻인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적으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대손충당금은 돈 못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돈 못 받을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많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 해줬잖아요. 근데 뭐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으로 봐서는 내년에 돈 못 받을 게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늘어날 겁니다. 근데 뭐 그 못 받는 거 일부는 집 팔아갖고 대부분 신용대출 말고 저거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담보대출. 담보대출이야 그렇게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항상 신용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용대출은 담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봤더니 돈 없어.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TV 보는데 뭐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고 있대. 대손이 늘어나고 있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 받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3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보유 목적.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처분하셨대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700 자산 감소.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팔았냐면은요 790에 팔았대요. 얼마에 팔았대요? 790. 그러면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해하셔야 되냐면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그럼 비싸게 팔면 회사 입장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없어요. 시험 볼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인가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없으면은 그때는 투자자산인데 시험 때 나옵니다. 다행히도. 이게 오락가락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3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은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차변에 먼저 줬잖아요. 먼저 준 거 무슨 금이라 그래요?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선급금 15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우. 왜 자산이냐면 내가 돈을 먼저 줬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물건 없대. 다시 돌려주겠대. 그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계약금이라는 건 확정될 때까지는 내 거 아닙니다. 돈 줬어도 물건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돈 받았어도 물건 줄 때까지는 내 돈 아닙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거래처. 우리 거래처에다 주는 거 뭐라고 하세요?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매 담당자니까 800번대 접대비예요.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15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했죠. 미지급금 150 부채 증가 국민카드. 그래서 카드로 하면은 항상 외상이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장애인 복지재단 성혜원에 장애인 돕기 성금으로 30만원을 현금으로 뭐 하셨대요? 기부하셨대요.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러죠? 좋은 일에 쓰라고 돈 드리는 거 기부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기부금 30. 그래도 우리가 기부하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30. 그래서 이상하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볼 것도 정리하고 조금 더 풀고 오늘 숙제가 조금 나갈 거예요. 한 분기 한 20개 정도 숙제가 좀 나갈